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는 의미의 데이터노우즈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 1호로 또 활동을 하면서 이 부동산 앱 서비스인 이제 리치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택도 없죠. 바닥론은 택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하락 이후에 이런 데드캣 바운스는 언제든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분명히 늘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 기준으로 이제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에 월 평균 거래량이 대략 한 6천 건 정도 됩니다. 근데 2월 달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데 이거에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도권 시장이 하락을 하고 반등을 했을 때, 그때가 13년 말, 14년, 15년인데 거래량이 7천 건, 8천 건씩 나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정도는 나와줘야 시장의 에너지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건데, 저는 시장이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특별보금자리로는 해줬죠. 그 다음에 1월 3일 둔촌조금 살리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거래량이 2,500건 정도밖에 3,000건이 안 돼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만큼 뭐다?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 지금이 찐바닥일 수 없는 이유, 대세 상승이 절대 힘든 이유, 첫 번째, 거래량이 너무 약해요. 두 번째, 전세 시장이 여전히 약세입니다. 자, 전세는 투자 목적이 1도 없어요. 전부 다 실제 수요란 말이에요. 그럼 실수요가 어찌됐건 상승으로 좀 돌아서야 매매 시장도 분위기 봐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과거 금리가 터질 때는 전세가 급락했다가 다시 금방 회복이 됐거든요. 그리고 전세는 계속 오랐는데 그런 시장에서도 매매가는 몇 년씩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실수요인 전세 시장마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 매매 하락보다 더 커요. 그래서 실제 수요인 전세가 여전히 약세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소득이나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나 뭐 주택 구매력 지수나 우리가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주택 구매력 지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했을 때 여전히 비싸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좀 지금 싸게 생각하냐면 코로나 버블 때문에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비싼 여기를 고점으로 생각하니까 이거를 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너무 비싸요.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한참 더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말은 뭐다? 지금 최소한 20에서 30%는 더 떨어져야, 그리고 나서야 그나마 좀 우리가 지금 사볼만 할 정도로 가격이 좀 싸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찐 바닥이 될 수 없고 대세 상승은 있기 매우 힘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찐바닥을 뭐 누가 올지 그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데이터로 이제 가늠을 해보고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2008년과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경제 데이터들을 봐도 유사한 부분들이 좀 많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여름이나 하반기에 이런 경기 침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5, 6월이나 7, 8월부터 굉장히 유심히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뭔가 발생을 했다. 그럼 단기간에 급락을 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 거의 20% 이상 빠졌거든요. 아마 그런 장이 또 한번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경기 침체를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이 온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저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가격이 아마 서서히 빠질 겁니다. 지금의 반등세가 어느 정도 이어가다가 데드캣 바운스 끝나고 이제 올해 가을이든 뭐 내년 초든 다시 하락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제 완만한 하락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지역에 따라 시나리오가 다르긴 하지만 일부 빠른 지역들은 24년 가을 정도 빠르면, 아마도 25년 어느 정도, 만약에 이제 조금 늦어진다라면 거품이 제거되는 속도가 좀 느리게 제거가 된다라면 한 26년 정도는 돼야 우리가 바닥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사잖아요. 근데 내 집만큼 더 비싼 거가 있나요? 내 집만큼 더 비싼 거 없죠. 우리가 뭐
100만 원대, 200만 원대 우리가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하나 사더라도 얼마나 많은 검색을 하고 비교하고 따지고 하잖아요. 근데 얘보다 100배, 몇백 배, 1000배 이상의 정말 비싼 건데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결혼할 때가 됐건 뭐가 됐건 내가 이제 집을 사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회사가 어디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내가 한 달에 대출이자로 낼 수 있는 돈이 얼마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보고 삽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은 뭐 언제나 옳다. 그래서 2020년, 21년에도 그 고점의 시기에도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옳다. 언제까지 전세 살 거냐. 이런 걸로 우리는 금리마저 또 낮으니까 영끌에 샀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고점에서 지금 잡으신 분들은요, 지금 그냥 뭐 작게는 1, 2억, 많게는 3, 4억이 그냥 한 방에 싹 날아가요. 싹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을 언제 해야 되겠어요? 자, 무릎 밑에가 있고 허리가 있고 어깨 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이 정확하게 뭐 눈썹인지 이마인지 이거를 알기는 쉽지 않지만 최소한 어깨 위에서 비싼지 무릎 밑에서 싼지 허리 정도에서 뭐 고만고만 비싸지도 싸지도 않고 이 정도는 충분히 데이터로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언제 사는 게 맞을까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무릎 밑에서 사는 게 좋겠죠. 그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영끌해도 돼요. 그리고 허리 정도여도 내 집 마련이니까. 그렇죠? 가족들의 어떤 삶의 이런 게 터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리 정도에서 뭐 사는 것도 저는 뭐 굳이 말릴 이유는 없다. 하지만 어깨 위에서 사는 거는 너무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의사결정을 누구의 말이나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허리 밑에서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기업들도 이제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대출 얼마까지 해주는 게 안전한지, PF 대출을 해줘도 되는지, 어디에다가 아파트 공급하면은 그래도 실패하지 않는지. 그래서 저는 데이터의 중요성은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뭐 엄청 좋은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것도 있지만 최악의 의사결정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